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네요. 비도 내리고 어제는 참 기분도 좋고 희망이 차서 방송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물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큰 기대를 갖고 우리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준석을 한번 만나려고 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되고 이런 얘기가 뉴스를 덮고 있던데. 그 다음에 이제 메가시티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더구나 지금은 이제 수도권이면 대부분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의 어떤 권역이 있는 것 이치들인데 굉장히 심한 반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좋은 쪽으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관계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이견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갖고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또 어제 이준석을 만나러 부산까지 내려간 걸 보면 좀 불안한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선이 있어서 저렇게 움직이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몇 년 전부터 또 윤 대통령이 경선 과정부터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보여왔던 이준석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아주 분노를 느꼈던 보수들은 이번에도 또 굉장히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어떻게 저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좀 더 크고 넓은 그런 뜻이 있는 걸로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더의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 잠깐 나와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 조금 요약된 거지만 살짝 한번 들여다봤고, 그래서 참 일반 사람들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한 아주 비상한 노력 그리고 행동 그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탁월한 어떤 지혜가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물론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은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지 10년 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는 동안이 10년이 걸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공부만 했던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을 거의 다 이렇게 만나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오로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민족들이 함께,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개명이 돼가지고 넓게 깨우쳐가지고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한 40여 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고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아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문명이었고, 또는 아주 근접해 있는 소련과 중국에서 거의 공산당 국가들의 종주국, 그리고 최대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고, 거기에 의해서 조정받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 그 다음에 그 전부터 활동을 했던 남로당 그런 공산주의 세력이 물들여 있는 이 국민들을 데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적 또 기독교리즘이 섞여 있는 이런 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참 애롭고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한테는 이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각고 끝에 뭐 그 중간에 또 6.25 전쟁도 겪고 여러 주변에 그 지인들의 어떤 이제 뭐 독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에도 또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 있었으니까 뭐 이분들의 또 반대, 첫째는 우리 김구 선생과의 어떤 결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은 그분한테는 위대한 리더의 비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데 본인의 뭐 안전과 향후의 어떤 노후의 생각 이런 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똑같이 이제 그 터전 위에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었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두 분의 자기를 희생하고 이루고자 했던 그런 큰 비전이 없었으면 과연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근데 제가 인유한 그 지금 혁신위원장이 뭐 첫 번째 그다음에 포용이었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때 본인들의 희생 그다음에 그걸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의원들의 특권 폐지. 그런데 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만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메가시티가 터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로 특권 폐지에 대한 것은 덮고 또 자기들의 어떤 희생이나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그냥 대략 내가 공천받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생각들이. 근데 여론도 만약에 정말로 지금 조선이나 동아나 중앙이나 이런 신문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한다면은 이 특권 폐지를 갖다가 여당의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전 지면에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정치인들이 누리고 있는 요즘 법조기까지 전부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지배층들이 향유하고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하나 다 얘기들을 해놔야 됩니다. 여기다 실어놓고 국민들이 우리는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요건 개선이 돼야 되겠네.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갖도록 계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반 신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는 생각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때 제가 리더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일부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고 특권층의 기양이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이것에 기울일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국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은 본인이 정말로 내 지금의 자리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나의 어떤 노후에 대한 뭐 안전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한번 시도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누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니죠. 이분들은 정말로 고민하고 국가에 의해서 뭘 할 것인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진심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스스로 깨달은 점이 많이 있었죠. 자기들이 안을 못 내놓을 것 같으면 정말로 훌륭한 참모들한테 그 의견을 듣고 최종의 결정은 본인들이 목숨 걸고 한 거죠. 반대가 심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중간에 삼성 개헌을 안 했으면은 12년 동안에 통치를 못했을 거고 그 어지러운 상황을 갖다가 수습이 안 됐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유신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머지 기간을 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면은 이 나라가 이 정도 안정되지 않았죠. 그때 죽어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대했던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은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자기들이 집권하는데 그게 방해가 됐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라고. 그 결과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고 대통령을 하고 그 나머지 남겨놓은 그 모양들을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변에 어떤 물론 이제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의논하고 화합하고 토론하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굉장히 맞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권을 맡고 있었을 때 이 나라를 해놓은 그런 상황을 보면은 내지는 거기에 협조했던 보수가 없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보수는 민자당으로 탄생으로 인해서 보수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건 전두환 대통령 때 딱 끝난 거죠. 노태우 정권은 3당이 합당해서 탄생된 당이었고 거기에는 민주화 투쟁을 했던 김영삼 씨가 들어와서 나중에 정권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야합했던 62명의 보수, 근데 그 사람들 보수가 아니었죠, 실은.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는 우리 그 민주한 혁신위원장이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앞을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10가지를 했는데 9가지가 필요 없더라도 한 가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한 가지는 내가 이루어내겠다. 물론 국회의원 특권, 각계 특권층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을 대통령이 나가서 전부 다 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인유한 씨를 잘 이렇게 이끌고 그 다음에 버팀목이 돼 주셔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메가시티 이건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누가 험지에 가고 무슨 영남 국회의원들이 어디로 가, 이건 다 그냥 자기 당락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국민들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권층의 특권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소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무슨 국가에서 얼마 나눠주고 거기서 얼마나 은행 시중에서 환급해주고 이거 말고 기준금리 올리는 만큼 정확하게 이자를 올려서만 받아가고 부당하게 많이 받아가지 말고 시민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 돈 빌린 거 다 갚고 이자도 갚고 할 것입니다. 근데 부당하게 걷어가지 말라는 얘기지. 이걸 정말로 정확하게 한번 주시해 보시고 정말로 명쾌한 답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